이게 사람이 돈 갖고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하면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매물이 어제 나온 걸 지금 보러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 나온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는 끝났어요. 기본적인 검토라는 거는 여기 그 해당 지역에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건축할 때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가설계까지 어제 나왔지만 하루 만에 그런 것들을 저는 다 파악을 한단 말이죠. 확인을 하고 이제 그거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도 다 괜찮고 이거는 해볼만 하다 라는 판단이 서서 오늘 지금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1박 2일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고, 그런 일들을 다 뭐 처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 가서 괜찮으면 이거에 대한 계약은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건물이 이제 처음 사거나 아니면 산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건물 보러 가는데도 며칠 걸리죠. 얘기 듣고 나서 뭐 한번 찾아보고 뭐 네이버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이미 검토가 끝나고 가서 보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분들이 보러 오거나 사고 싶다고 연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저는 뭐 가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통해서 그 주변을 알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전화 몇 통으로만 해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한 달 걸릴 것들을 하루 만에 다 모든 것들을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뭐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했을 때 뭐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뭐 투자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이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모르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이 리스크인데 운 좋아서 하이 리턴이 된 거지, 제가 봤을 때 결과는 확실한 노력과 정보에 의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관리를 하는 거 정확한 정보 하에 판단하고 진행을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외의 결과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던가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제가 예측한 결과가 나오지 그 외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 빠르게, 그리고 지역적인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수요라든지 임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와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실수, 잘못된 결과, 원치 않는 결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 주는 게 제 역할이고, 최소화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없죠.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오늘도 아주 다양한 뭐 직업군도 있고 연령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뭔가를 저희 뭐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장 도착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하는 것들도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 주변에 공사를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개발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이 지역에 근생 건물이나 이제 뭐 상가 건물들, 그리고 뭐 사무실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동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언제 다 준공이 되는지, 이거는 지금 올해 10월이면 다 지어지네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 네. 제가 밖에서 찍어도 되는데 왜 차 안으로 들어왔냐면, 밤마른 쥐가 듣고 낮마른 새가 든다고 하잖아요. 이 건물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지금 뭐 상황이 조금 오묘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주가 팔려고 이미 계약을 해서 명도까지 했는데, 명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힘들었는데 매수자가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돼서 명도를 했는데 그거에 이제 조금 며칠 지났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배액배상 해라, 이제 저쪽에서는 그렇게 나온 건데, 근데 배액배상 하면서 이제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건물 기존 주인은 기분이 매우 많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배상하더라도
너한테는 팔기 싫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배액 배상하는 거만 커버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물로 나온 거죠. 계약을 했는데 다시 매물로 나온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배액 배상하면은 뭐 계약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금액이 뭐 몇 억이 돼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더 받아가지고 그거 내고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본인이 원래 금액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돈 갖고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분이 상하면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됐던 간에 감정적으로 상해버리면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것도 지금 매수자인 분이 매도자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괴롭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게 다시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입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괜찮다고 보이고 주변에 지금 근생 건물이랑 사무실 건물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사업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블럭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거보다 이미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입지적으로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옥 위치 그런 위치로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는 빠르면 오늘 저녁에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얼마 넣어놓고 내일 본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물 나와서 제가 계약 전에 한 경우는 처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나 제 계약 전에 영상이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이게 소문나고 괜히 왈가왈부되고 그래서 결국 계약 깨지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은 업로드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계약을 하고 향후에 또 철거를 하고 공사 신축을 하게 되고 또 임대를 하게 될 테니까 그 상황도 중간중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소장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려고 제가 알아보고 실제 가서 현장을 보고 건물주의 어떤 상황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도 얘기했었고 금매기 때문에 저도 금방 가서 또 보고 결정까지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계약이 안 됐어요. 계약이 안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그 분이 건물 주인분이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문제가 됐는데 팔고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이제 1차 매수자한테 받은 그 금액이랑 이런 것들의 정리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아끼려고 저희한테 제의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 내용을 사실 상세히 얘기해드리기가 참 그래요. 왜냐면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해드리긴 그랬지만 어찌됐건 그분이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땐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고 법적으로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싸게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게 됐어요. 물론 그거를 했으면 뭐 득을 봤을 테지만 법적인 걸 어기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향후에 어떤 밝혀지거나 이랬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늘 저는 그런 결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앞서 본 이 영상에서 제가 막 뭘 보고 어쩌고 이 금매가 나와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은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물들이 뭐 살려고만 하면 수십, 수백, 수천 개겠죠. 근데 그거를 저는 나와 있는 거를 다 확인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하는 일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다 떠 있기 때문에 보더라도 이거 주소만 확인해보고 금액만 보고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윤곽은 나오거든요. 그 윤곽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리까리다 이런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까리거나 사야 된다 할 때는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서 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그럼 뭐 계약금을 받든지 아니면 계약 날짜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계약금을 받든지 아니면 계약 날짜를 잡든지. 계약 날짜는 길어도 뭐 5일 이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짧으면 뭐 3일 뭐 이 정도 안에 계약 날짜를 잡죠. 그리고 그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끔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가끔 나오는 걸 잡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준비라는 게 이거 시세가 이런 정도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첫 번째. 이 준비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살 수 있는 여유 자금.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잔금할 수 있는 뭐 은행들과의 바로 연락하면 이게 대출이 얼마 나올지 된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뭐 그런 정도의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늘 찾는 거예요. 찾다가 괜찮아? 그럼 가서 보고 오늘 가서 본 날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보통의 뭐 건물을 처음 한두 번 사거나 뭐 처음 사는 분들은 당장 그렇게 계약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 물건을 받아도 처음 건물 보시는 분이랑 저랑 같이 물건을 받았을 때 정말 A급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하루 이틀 먼저 알았다고 칠게요. 그래도 이건 제가 사게 돼요. 왜? 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나거든요. 금액, 그리고 위치, 그리고 주변의 환경, 신축이라면 설계해봐야 저희가 그 대략적인 설계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빠르면 당일 아니면 다음날 결정이 되는데 보통 분들은 그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그리고 계약금이 준비된 경우 아니면 또 은행에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신축한 다음에 설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고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두 달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은 소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고 나서 그게 계약됐어, 그런 물건들이 다 A급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깜깜이들의 시장은 또 있거든요. 그 깜깜이라는 게 잘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분들도 그분들만의 시장이 있어요. 저는 이쪽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죠. 왜? 깜깜이들끼리는 모르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이게 난 것 같은데 하면서 빠르게 그래도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누가 샀어? 그 정말 괜찮은 거였나 보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사실 처음에 건물을 사려고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확인한 이런 물건 같은 게 가지를 않아요. 왜? 가기 전에 여기서 끝나요. 도매 시장에서 끝나지 소매까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늘 가서 현장을 보고 나온 매물들을 확인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건물을 사려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죠. 네, 사실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요거 사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딱 섰거든요. 아리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조건이 뭐 엉뚱한 조건이었고, 그래서 안 하게 되면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런 물건 나올 때마다 모든 걸 제가 다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변심 때문에. 주인 변심만 없으면 저는 그 100% 다 해요. 주인 변심 없었던 것들은 지금까지 다 해왔단 말이에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런 기회는 또 오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번에 그리고 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현장감 있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더 좋은 여건이나 괜찮은 조건의 뭔가 건물들이 저에게 올 거는 이후에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